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바로미터 TV의 진행을 맡은 김신욱입니다. 네, 공동 진행을 맡은 김진규입니다. 오늘은 저희 황대성 과장님을 초대했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소개는 본인이 직접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울산중앙병원 심장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황대성 과장입니다. 제가 왜 초대받았는지는 잘 모르시겠죠. 사실은 여기 사회자 김진규 사회자하고 한 30년 넘게 알고 지낸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 덕에 제가 오늘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또 이미지는 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이. 30년 되니까 얼마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요즘 사실 코로나가 뭐 위드 코로나에서 다시 이제 엄격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나 모임 제한으로 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병원에 근무하시면서 예. 또는 뭐 일상에서 우리 황대성 과장님이 제일 불편하게 느끼는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뭐 작년 초부터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 뭐 우리 흔히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는데 제일 불편한 거는 사람 못 만나는 거죠. 사람 못 만나는 맞습니다. 거고 내 평소에 하던 것을 못 하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그게 제일 답답하죠. 마스크 쓰는 것도 그렇고 이 잘난 얼굴을 내놓고 다녀야 되는데 가려야 돼. 맞습니다. 잘생긴 사람들은 또 그럴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보니까 신욱 씨도 그런 면에서는 좀 예, 불편할 것 같고 공감합니다. 우리 김준규 변호사는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아유, 아닌데 잘생겼다고 소문이 또 쫙 나있던데. 그래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 뭐 일상생활 하면서 이제 마스크 없이 생활하다가 또 마스크 끼면서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제가 취미가 당구인데요. 네. 당구 칠 때 너무 불편해요.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안경을 쓰고 당구를 치는데 마스크를 쓰면 안경에 김이 있어요. 이렇게. 최근에는 아예 공이 좀 흐리게 보이더라도 안경을 벗고 당구를 칩니다. 그래 이제 우리 황 과장님 요즘 이제 뭐 저도 그렇긴 하지만 이제 뭐 코로나 말고라도 예. 우리가 이제 또 의사 선생님께서 보통 환자들을 많이 좀 저도 이제 옆으로 이렇게 듣기에 우리 황 과장님이 의사 같지 않는 의사 이렇게 이제 굉장히 과잉 진료하지 않는 의사 오. 내지는 또 심장내과이지만 예. 뭐 술 담배에 대해서 은금하지 않는 네. 선생님 이렇게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황 과장님 이제 한 20년 정도 이제 의사 생활을 하셨잖아요. 예. 그때 그 중에서 우리 예. 환자분들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 좀 있으세요? 어이. 기억에 남는 환자 많죠. 예. 한 분은 다시마를 가지고 오셨는데 다시마 크기 처음엔 미역인 줄 알았어요. 왜 진짜 이만한 큰 거 있잖아. 가야금 크기 정도 되는 거를 있잖아. 그거를 가지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미역인 줄 알았어요. 그 비닐에 싸졌고 안에 신문으로 이렇게 싸져 있어서 그래 미역은 1년 내도록 먹겠다 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집에 가져갔어요. 근데 집에 가서 뜯어보니까 그게 미역이 아니고 다시마더라고요. 우리 그 왜 신라면 같은 거 먹으면 요만큼씩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대표적으로 두꺼운 거. 대표적으로 너구리 안에 들어있는. 그렇죠. 너구리. 육수는 그렇지. 해서는 너구리구나 신라면에. 예, 너구리. 근데 그게 두 겹으로 해가지고 진짜 가야금만한 게 있는데 내가 암만 육수를 낸다 해도 이거는 몇 년을 먹겠더라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병원 식당 갖다 줬어요. 이거 내 혼자 먹을 게 아니다. 식당 그 우리 영양사분한테 이거는 육수를 맛있게 내서 우리 직원들 같이 먹자. 그렇게 한 적도 있고. 좀 민감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예. 평소에 이제 멀쩡했던 가족 중에 예. 누군가가 백신 접종을 맞고 백신 접종이 아닌 한 절대로 뭐 죽는 일 같은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예. 만약에 그런 이제 불상사가 생겼을 때 유족 입장에서는 이제 백신 때문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수치나 데이터를 가져다가 설명을 한다 한들 쉽게 또 납득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잘못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실제로 백신 전에도 40대 뇌출혈 뭐 직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지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그렇게 우겨버리면 사실 답답하긴 답답해요. 근데 어차피 생길 병은 백신 안 맞아도 생길 병인데 백신 맞고 생겼다라고 해서 그거까지 다 책임을 지는 거는 좀 불합리하긴 하죠. 사실은. 그러면 백신 맞기 전에 뇌출혈이 생겼고 하루 사이에 백신 맞고 뇌출혈이 생겼는데 이 사람은 나라에서 뭐 보상 이런 거 없잖아. 그냥 자기 질병이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백신 맞았다고 해서 그런 일이 생기면 다 보장을 받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백신을 그렇죠. 맞겠대. 맞을 것 같은데 보상을 다 해준다면. 그게 참 우리 이제 이성적으로는 좀 그럴 그렇죠. 수가 있다 그죠. 그 전에도 우리가 이제 저도 변호사 시절에 이게 돌연사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백신 이제 전에도 그런 사건 많잖아요. 예, 가정에서도 생길 수 있고 그것이 또 직장에서도 생기면 직장에서는 또 산재 처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돼요. 가정하고 또 다를 수도 있고 또 이제 노동자 신분으로서 가정에서 자다가 돌연사 됐을 때 그게 이제 과로나 뭐 이렇게 연관성이 또 입증이 되면 또 산재 처리가 되니까 그런 경우를 제가 꽤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그때는 또 백신이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에 와서 그것도 이제 지금 만약에 이제 어떤 노동자 신분으로서 이제 그러한 돌연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그러면 이제 노동관계 과로 내지 스트레스의 문제냐 백신의 문제냐 이게 이제 굉장히 또 한 뭐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에서 일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심근경색이 생겼다 또는 뇌출혈이 생겼다 혈압이 올라서 이제 그러면은 보통 산재 처리를 100%는 안 해주고 뭐 저희들한테도 그 이제 진단서 끊을 때 회사 업무 스트레스와 심근경색 발생에 관련이 있습니까?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 수치화할 수 없잖아, 그죠? 완전히 아닙니다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게 이제 산재 처리를 몇 프로를 뭐 어떻게 해주느냐 그거는 이제 좀 저쪽에서 알아서 할 건데 그게 이제 그러면 회사가 똑같은 심근경색인데 직장 없는 사람은 아무런 보상이 없고 직장 다니면 보상이 뭐 산재 보상금이나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이 회사에 근로를 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그런 뭐 보장이라 하나 어떤 복지 형태나 보장의 형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일반 전체 국민들한테 확대를 해버리면 되게 이제 애매한 상황이 되지. 모든 국민들이 죽으면 그럼 예를 들어서 백신 맞고 어지러워서 운전하다 차 사고가 났다. 그럼 책임져라. 책임져야 돼요. 맞잖아요. 이게 범위가 너무 확대되니까. 그래서 명백한 인과관계가 그 이번에도 우리나라에도 심근염 진단받은 친구들 있어요. 심근염은 사실 되게 드문 병이거든요. 젊은 사람들한테 잘 안 오는 뭐 군인 중에도 한두 명 있었다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런 경우는 아마 인정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과학은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좀 이렇게 믿어줘야 되잖아. 공식적으로 그런 거는. 그래서 그리고 젊은 여성들 저도 작년인가 올해가 백신 맞고 모병원 간호사가 온몸 전신 혈전증 생겼는데 그런 병이 진짜 드물어요. 울산에서 1년에 한 케이스도 안 생기는 건데도 백신 맞고 생겼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마 인정됐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병, 뭐 심근경색, 뇌출혈, 백혈병, 또 뭐 백혈병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백혈병이 다 그래요. 그 갑작스레 나타나거든요. 평소 건강했는데 다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 진짜 좀 약간 억측을 하면 최근에 이제 우리 전두환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거기도 네. 이제 혈액과 관련된 그렇죠. 뭐 그거잖아요. 그 그것도 보면 혈액암은 나이 드시면 또 생기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백신을 맞았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도 또 추측도 가능할 수도 있나요? 어떻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인과성을 인정을 안 하죠. 그게 아마 멀티플 마이엘로마라고 다발성 골수종인가 아마 그 병이었던 것 같은데
흔히 연세 드실수록 그런 병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있기 측면에서 때문에 이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우리 흔히 백혈병, 뭐 심근경색, 뇌출혈, 우리 흔히 뭐 반심, 뭐 저거 뭐 의식이 없이 쓰러져서 뭐 호흡기 달고 있다, 이런 병들은 실제로 발생률이 통계적으로 그 유의할 정도로 발생률이 좀 있거든요. 꽤 많은 사람들한테 생기기 때문에 백신 맞은 사람 맞기 전 그 같은 인구 대비 발생률을 조사해보고 비슷하다면 그냥 생기는 거고, 백신 맞았다고 생길 게 안 생기진 않을 거잖아. 근데 이제 진짜 뭐 1년에 한 번 안 생겼는데 이상하게 두세 번 생기면 이거는 백신 연관으로 봐야 되죠. 그 이제 아마 그렇게 과학적으로 이게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그는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런 거를 실제로 수치화해서 데이터를 내주면서 한 번쯤은 뭐 전 국민 상대는 아니더라도 언론이 상대더라도 데이터를 보여주고 자 이렇잖냐, 뭐 야 그것도 조작된 거 아니냐 이래버리면 이제 얘기는 더 이상 진행은 안 되고. 계속 불신만 생기고 그렇죠. 백신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최소한 기자들이나 언론인들은 합리적으로 그걸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해서 보도 자체라도 계속 그런 기사들을 그렇지. 내보냄으로써 이제 백신 맞고 뭐 생겼다 이런 뉴스는 안 내보내야지.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백신을 맞는 것이 유리하죠. 좋다. 예. 1, 2차 맞고 3차도 맞는 것이 맞고. 저도 환자분들 처음에는 백신 접종 막 시작했을 때는 후유증 때문에 오시는 분마다 맞았어요, 언제 맞아요, 맞고 다음에 오면 안 힘들었어요, 다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한참 지났는데 나는 지병이 있어서, 왜냐하면 혹하면 뭐 지병이 있어서 뭐 백신 맞고 이렇다 이러니까 겁먹는 거야. 지병 하는 게 되게 그냥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이 있어도 자기는 지병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안 맞고 1년을 버티시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도 돼요. 제가 맞으라고 해요. 맞으셔야죠.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안 맞으면 이제 어디 못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근거를 대고 이 백신이 안전하다 이렇게 설득하는 것보다 네, 결국 이거거든요. 통제. 그렇죠. 지금 제 주위에도 보면은 그보려고 안 맞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들은 이제 어디 못 가지 않습니까? 같이 단체 생활을 못 하고 개인 혼자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정부를 욕할 게 아니고 같이 동참을 해서 빨리 전 국민이 백신을 맞는 확률이 높고 90% 100%가 되면 사실 백신 패스 이런 것도 없어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금 백신을 자꾸 안 맞고 물론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두려워하시는 분은 안 맞는 게 있다는 건 극히 소수의 거라 생각하고 그렇죠. 자꾸 못 다니게 하고 음식도 못 가게 하고 결국 이래 되니까 이제야 또 맞으려고 하고 이 인식을 좀 바꾸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기사화하고 이렇게 하면 국민 인식이 바뀌어서 백신은 당연히 맞아야 된다. 우리 불구사 맞듯이 이럴 때 그렇게 그렇죠. 될 건데 그런 것들이 빨리 자리 잡으면 이게 좀 더 생활이 편하지 않겠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운전하실 때 안전벨트 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다 안 맸거든요. 안 저도 맸죠. 예전에 초창기 운전할 때는 안 맸는데 왜 매요? 벌금을 매기니까. 그렇죠. 단속하잖아요. 네. 근데 안전벨트 매면 확실히 교통사고 났을 때 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률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는 매면서도 이게 당연히 안전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죠? 그렇죠. 그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 이게 이제 진짜 적절한 비유가 약간 같습니다. 규제를 해서 대신에 네. 이제 안전벨트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안 매면 벌금 매기는 이유가 벨트 매고 사고 났을 때 우리 왜 차 뭐 충돌할 때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벨트 매면 이러고 마는데 뭐 안 매면 뚫고 나가고 그리고 사망자 통계, 교통사고 통계도 안전벨트 맸는 사람의 사망은 뭐 사고 건수 얼마의 사망자가 뭐 요거밖에 안 되고 안 매면은 훨씬 높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는 벌금 여부 없이 매잖아요. 그 뒷자리 애 태우면 안전 시트 다 하고 그 벨트 매고 다 하잖아, 그죠? 그게 약간 그런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 분명히 보면 통계적으로는 맞는 게 좀 낫겠죠. 나으니까 약간 강제를 하는 거고 강제를 하다 보면 이게 더 낫네. 그래 우리 과장님 금방 이제 안전벨트 얘기하시니까 그런 우리 식으로 이제 형법에서 보면 이제 허용된 위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위험하지만 그 어떤 수치상이나 편익과 관련해서 그것을 이제 허용하는 것이 전체적 공익에 이제 부합할 때
그러니까 어떤 특히 이제 규제를 하는 것이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우리 이제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항상 나가면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 운전을 하거나 뭐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할 때 사고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 사고가 있다고 해서 니는 운전하지 마라, 차 타지 마라. 차 타지 마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떻게든 사고는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차를 안 타고 나는 계속 걸어 다녀야 되겠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것도 비교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그렇죠. 그게 이제 약간 개인차전. 근데 뭐 비행기 타면 사고 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비행기 못 타시는 분 있잖아요, 사실은. 좀 그러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 안전하다고 설득도 하고 뭐 손 붙잡고 하든지 어쨌든 해서 같이 꼭 비행기를 타야 되면 같이 타도록 하는 게 좋죠. 어디를 가야 되는데 뭐